모든 가구가 내 집 마련하는 세상이 오면 자가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바로 안녕하세요. 2838재테크TV의 부토피아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나날인데요.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가 원인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은 항상 그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높이면서 그들이 필요없는 집을 팔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갖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습니다. 최근에는 진성준 의원 등 12명이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MBC 100번 토론에서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질 거라고 했던 그 진성준 의원 맞습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만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 부동산이 뭐 이게 집값 떨어지지 않을 거라면서 왜 이런 법안을 냈는지 모르겠는데요. 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주거정의 3원칙으로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두 번째, 무주택 및 실수요자 우선 공급. 세 번째,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세 원칙 모두 취지는 좋아 보여요. 누구든 내 집 마련을 해서 살 수 있다고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모든 가구가 내 집 마련하는 세상이 오면 정말 모두가 행복해질까요? 앞서 이런 상황을 겪었던 국가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20년 4월 발행한 OECD 자가점유율 통계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과 EU 회원국 일부를 포함한 37개국의 평균 자가점유율은 69.7%였습니다. 우리나라는 59.2%였고요. 그리고 자가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무려 95.9%이니까 모든 국민이 내 집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내 집이 있는 국가 정말로 있었네요. 그 외에 사회주의권 국가였던 곳들이 대부분 80%에서 9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주택시장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양미래대학교 최성락 교수의 저서 규제의 역설과 영국 BBC 워크라이프 기사에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 반정부 운동으로 공산주의 몰락의 길을 걸었죠. 1990년 공산주의 통치가 끝날 무렵 루마니아에서는 아파트의 70%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자유화가 되면서 국가 소유의 주택들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당시 아파트의 가격은 컬러 TV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어 모두들 내 집 마련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주택 등을 공급할 명목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1996년 이후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줄였다고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주택 공급이 더더욱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모든 정책이 주택 구매자를 우선으로 돌아갑니다. 은행 대출도, 정부 정책도,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도 모두 주택 구매자를 중심으로 짜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건설업종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주택 공급이 더 감소하게 되자 주택 매수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사회구조가 주택 매수자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더더욱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당시 정부는 퍼스트홈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주택 구입을 독려했습니다. 선불금 5%만 지급하면 충분히 주택 대출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주택을 매수하기만 하니 반대로 임대시장이 부실해집니다. 자가점유율이 96%나 된다는 말은 세입자로 거주하는 인구가 극히 적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주택을 임대할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BBC와 인터뷰한 부부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하니 2주 내로 집을 비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회구조가 주택 매수자에게 맞춰져 있는데 반대로 세입자는 보호막이 없습니다. 이러니 집을 사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 됩니다. 그들에겐 대안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대시장이 부실하기 때문에 분가가 어려워집니다. 보통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분가를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인데요. 그런데 사회초년생이 집을 살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해야 하는데 마땅한 임대주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해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레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과밀 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주택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보통 임대를 주거나 팔아야 하는 주택이어야 자주 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리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가만히 두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 수리를 하게 됩니다. 세계은행과 루마니아 지역개발 프로그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루마니아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난방 문제 또는 지진 문제에 대해서 보호가 안 될 정도로 파손되어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루마니아 시민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든 자가 집을 소유한 루마니아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원칙, 과연 좋은 결과만 가져올까요? 우리는 이미 규제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니 요즘 신축 대단지 자가 점유율이 90%를 넘는다고도 합니다. 세입자들은 요즘 신축에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집주인들은 좋은 신축에 살고 나머지 세입자들은 낡은 구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주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사용하여 세입자들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 오히려 집주인들이 전세 놓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분명 취지는 세입자 보호인데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세입자들이 다른 집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항상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그 목적과 달리 계속 부작용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영향을 나름대로 고민해보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